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8만원씩 해서 끝났습니다. 여기 10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무언가 등락이 있었던 것 같잖아요, 캔들을 보면. 근데 이건 이렇게, 그쵸, 5만원대를 살짝 찍은 것 같은데 이건 찍은 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거래가 없을 때 등락 구간이 크게 발생을 한 겁니다. 실제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 날이에요, 요 날. 그쵸? 8시에 딱 찍은 거잖아요. 이때 호가가 없을 때 한번 등락을 준 겁니다. 무언가 호가 장난질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하나예요. 주식시장은 왜 선반영하는가, 그리고 이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아지면 안 됩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상승 기간이 짧아져요. 그 기준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하이닉스를 가지고요.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딱 기준을 잡는 거니까 하이닉스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4년도에요. 어때요? 23년도에 AI가 시작이 됐죠. 챗 GPT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한 해 100%의 상승 구간을 하이닉스가 만들어냈어요. 하이닉스가. 이때 100% 올랐으니까 2배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야 되죠. 근데 이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 내용 보세요. 23년도에 7조 7천억 적자를 봤습니다. 그쵸? 무슨 얘기냐?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모두 동일합니다. 하이닉스 말고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때요? 23년도부터 24년도 딱 6월 10일 날 고가 찍은 게 얼마예요? 20만 원에 가깝습니다. 19만 6,200원. 근데 이 바닥 구간의 움직임을 보면 만원 초반이란 말이죠. 이때 당시에 그냥 만원부터 20만 원까지 갖다 쳐볼게요. 20배 올랐어요. 근데 이때 실적이 지금 보면 뭐 2,500억, 3,800억 예상치긴 하지만 달성되는 겁니다. 26년도 예상치도 5,400억, 6,500억 이렇게 성장을 계속하잖아요. 근데 23년도에 만원부터 6만원까지 올라가고 6만원부터 거의 한 20만원까지 3배가 더 올라가는데 24년도였다는 거죠. 이때는 실적이 좋았고 24년도에는. 근데 고가 찍고 빠졌죠. 근데 23년도에는 만원부터 6만원까지 올라왔는데 340억. 22년도에 실적 보면 1,100억부터 역성장했어요.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실적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왜?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실적이 지금 잘 나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내용을 가지고 가격이 먼저 땡겨 쓴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거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보시면 고가 찍고 20만 원부터 어디까지 빠집니까? 58,200원을 찍고 나서 올라와요. 그러면 58,200원은 사실상 오바예요. 왜? 이때는 시장이 굉장히 폭락을 했었을 때거든요.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그러면 요만큼을 딱 빼고 보자고요. 그럼 저가 얼마에 7만원. 20만원부터 7만원까지 빠지고 지금 얼마? 15만원. 우리는 언제 바닥일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때요? 그 확인을 1월과 2월 달에 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뭐 원전 관련된 내용이 사실상 나오고는 있었지만 한국 시장에서 체코 원전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저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미국에서 모멘텀 터진다. 그걸 어떤 걸 보고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예요. 뉴스케일 파워를 주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뉴스케일 파워 어때요? 1.8달러. 언제? 23년 말. 그쵸? 그리고 24년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죠. AI가 터지기 시작한 건 23년도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즉 SMR의 주가가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AI가 딱 터지고 나서 전력 수급에 대한 비상이 걸렸고 원전 말고 대안이 없다는 걸 시장이 알아챘죠. 그러면서 SMR, 즉 뉴스케일 파워의 실적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주가 있거나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근데 수주가 없었을 때 할 수 있어. 소형 모듈 원자로 이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이런 내용들과 함께 대기업들의 투자, 즉 빅테크들의 투자가 함께 진행이 된 결과 어때요? 실적이 없었음에도 주가 상승이 이렇게 진행이 계속되고 있었다고요. 물론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바닥부터 올라온 이 폭을 보세요. 2달러부터 여기 고가 얼마입니까? 이거 31달러. 15배 올라오고 나서 조정을 준 거예요. 15배나 올라왔는데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당연히 이 정도 조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추세 이탈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즉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수해서 대략 6에서 7달러의 매수를 하고, 그리고 뭐 이 구간에서 각각의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내용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최고가에 팔라는 거, 최저가에 살라는 거. 이것만 포기하면 매매 구간을 잡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된 게 1년 반째 진행이 되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상승폭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저는 24년도부터 원전을 계속 공략을 해왔는데, 자, 내용 보시면 24년도 신고가를 만들자마자 매수 구간 잡았죠. 그쵸? 24년 5월과 6월 달이에요. 어때요? 싸게 안 사잖아요.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 구간 잡죠. 그리고 요날, 정확하게 요날이거든요. 7월 18일 날 어때요? 고가 17%. 근데 종가 21,000원, 마이너스 1%입니다. 제가 매도한 가격대는 실제 확인시켜 드릴게요. 쭉 이렇게 보시면 요때인데 24년 7월 18일 날 팔았어요. 4.2%. 준비한 기간이 한 달 반입니다. 한 달 반 동안 매매해서 4.2% 수익 보고 팔고 그 뒤로 추세가 이탈됐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한 겁니다. 근데 빠지는 달 빼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만에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아요. 왜? 다시 그 가격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구간에서 매매를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어때요? 쭉 가서 수익 구간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 그런 결과 어때요? 여기 188%의 수익 구간 언제? 7월 1일 날. 그리고 나서 계속 매수 구간 잡죠. 또 올라가요. 이미 6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선반영합니다. 가격이 먼저 땡겨 올려요. 그리고 나서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시세 구간이 터진다는 거죠. 원전 말고도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형주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매도. 이 구간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다시 준비한다고 매매를 못했는데 결과 보면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34% 수익 구간 7월 2일 날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쪽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하나오션과 지금 반도체 엄청 강한데 반도체 관련주들을 계속 공략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10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어요.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자, 12월, 1월, 2월 달에 매매했어요. 3개월 동안. 결과는 어때요? 50%대의 수익 구간. 그리고 가격을 버티죠. 반등하죠. 확인하고 나서 매매하죠. 몇 프로? 8월 11일 날 33%의 수익 구간. 이런 내용들이 계속 터져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안 빠지죠. 여기서 팔고 안 빠지니까 또 사잖아요. 또 올라갑니다. 어떤 구조를 갖춰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어때요?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진다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매수세가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매수세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가격을 지키고 있는 것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이야기가 실제 나왔죠. 5월달 6월달에. 근데 그 이후부터 두산에너빌리티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의 원전을 지어. 근데 설계만 할 수 있네? 그러면 이 설계 이후에 무언가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만드는 게 원전 1등 러시아, 중국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들어가서 원전을 짓는다고요? 지금 뭐 반도체에 뭐가 있다, 뭐 풍력에 뭐 킬 스위치가 있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원전을 갖다가 짓는다? 미국 본토에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한국 말고는 답이 없다고요. 그리고 싸게 만들 수 있고 납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럽에 뭔가 조금 텃세가 좀 심한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 지금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먼저 땡겨다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팔아야 될 때는 추세가 이탈될 텐데, 그 추세가 이탈되는 구간은 시장부터 망가져야 되는데, 그 시장부터 망가지는 구간이 지금 미증시를 보면 나오지 않고 있다고요. 보유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이 모든 내용은 선반영에 기인하고, 선반영의 첫 번째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 구간을 거쳐가야 주도주가 된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걸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 구간이 이렇게 터진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건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할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쭉 보면 하나예요. 주도주, 반도체, 주도주, 조선, 주도주, 원전. 근데 원전은 어땠습니까? 관련 종목들 강세. 10월 21일 화요일 기준입니다. 관련 종목들 강세, 즉 한전 기술을 포함해서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거 시공 쪽, 이쪽까지 지금 강세를 같이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상승폭이 커서 쉬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격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체크를 해서 매매 구간을 잡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걸 똑같이 따라 했을 때 30%대
포함해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지금 뭐 제가 하나오션 보여드렸죠. 제가 한미반도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미반도체. 자, 삼성전자 최근에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반도체 경기에 앞세워서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강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이닉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하이닉스 그쵸? 애초에 이런 초대형주로 7월 2일 날 30%대 수익 찍고 이 뒤에 구간은 원래 이쪽에서 매매 구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8월과 9월 달 지나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하도 많이 산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계속 터진다고요.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강할 때 한미반도체 어때요? 반등 확인 매수 구간 언제? 9월 10일 날 87,800원 지금 얼마? 151,600원 그쵸? 자, 이런 종목군들이 기준이 다 있어요. 어때요? 바닥에서 사지 않는다는 거죠. 확인해서 수익 구간이 터진다는 겁니다. 시세 구간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겠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SMR 같은 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어때요 이거? 아니 일봉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상승하고 여기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올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얼마만큼 수주가 나올지 그리고 무엇보다 AI 관련된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수요가 지금 순식간에 100%가 뻥튀기 됐어요.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젠스망 CEO가 그쵸 엔비디아 CEO죠. 돈을 오픈 AI에 줍니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금으로 엔비디아 GPU를 사요. 지금 이런 이야기 돌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공자본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요. 이게 터지기 전에 가격이 올라왔다 빠진다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순식간에 100%가 증가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이거예요.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될 거야. 이것 때문에 매매를 지금 안 한다? 위험해서?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주도주군에서 제가 원전은 계속 빼놓지 않고 넣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계속 빼놓지 않고 넣고 있고 조선도 마찬가지. 왜 그럴까요? 가격이 안 빠집니다. 안 빠지니까 후발주들 한미반도체 같은 거 계속 터지는 거예요. 87,000원 9월 10일 날 샀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151,600원. 이런 내용들도 보면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 타점 공유합니다. 자 보세요. 9월 10일 날 한미반도체 87,700원일 때 어때요? 매수관 잡았죠? 반등 확인하고 올라오는 거 보고 산다고요. 어때요? 6%대까지 높여 잡으라. 무조건 잡으라는 거죠.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장 시작하자마자. 그쵸?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번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쉬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한미반도체처럼 20배씩 올라갔었던 종목도 쉬었다 갑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보세요. 여기서 그냥 주춤 안 하고 그냥 쭉 갔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구간들이 있어야 이런 시세가 다시 만들어져요. 이 구간에 잘 버티는 것만이 내가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하지만 여기를 버티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즉 시세가 왜 나오는지 파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타점 잡고 가격
기준을 잡을 것인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